칠레 남쪽 해안에 좌초되어 있는 한 화물선. 전체의 80~90% 정도가 녹이 쓸어있을 정도로 오래된 배인데요. 그런 배 안에 민간 작업팀이 투입됩니다. 오래 방치되어 있던 이 화물선을 인양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잠시 뒤 무언가 이상한 것들이 보인다며 보고를 해오는 작업팀. 그들은 인간의 치아로 만들어진 객실, 힘줄로 만들어진 엔진 벨트, 화물선의 길이보다 더 긴 복도 등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구조물들을 보았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리곤 중앙부 쪽을 조사하러 가겠다는 말을 끝으로 실종되었다고 하네요. 결국 작업 관계자들은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 구조팀도 보냈다고 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그 구조팀 역시 화물창에서 비명소리가 들린다는 말을 끝으로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무려 두 팀이나 사라지고 나서야 이상함을 느낀 작업팀이 이 화물선을 보고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SCP 재단이 담당하여 탐사를 진행하게 되었죠. 재단은 우선 민간 작업팀원들을 구출하기 위해 5명의 연구원과 요원들을 화물선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소득도 없이 단 3일 만에 통신이 끊긴 1차 연구팀. 재단의 요원들까지 벌써 15명이 화물선 안에서 실종되어 버린 상황이었죠. 결국 만만히 보면 안되겠다 생각한 재단이 제대로 준비를 갖춘 2차 연구팀을 파견시킵니다. 그들이 도착하여 처음 발견한 것은 1차 연구팀이 머물렀던 야영지. 그곳엔 오래 방치되어 다 타버린 음식과 발전기 그리고 노트북이 있었는데요. 그 노트북 속 보고서엔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화물선 안쪽으로 탐사하러 가겠다는 말이 적혀 있었죠. 어쩌면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는 상황. 2차 연구팀은 곧바로 갑판 위로 올라가 계단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내려가던 연구팀은 불현듯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고 본부에 보고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30분 동안 내려왔는데도 고작 3층밖에 못 내려왔다는 점이었습니다. 본부에서도 이를 이상히 여겨 한 명을 다시 갑판 위로 올려보내라는 명령을 내렸죠. 그렇게 요원 한 명이 갑판 위로 올라갔다 돌아옵니다. 걸린 시간은 고작 4분. 계산해볼 필요도 없이 비정상적인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말곤 별다른 위험은 없는 상황 때문에 본부에선 일단 계속 내려가라는 명령을 내렸죠. 그런데 곧바로 들려와야 할 연구팀의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재단이 몇 번이고 그들을 불러보았지만 그들의 무전은 조용했는데요. 그렇게 한참이 지나고서야 다시 연결된 통신. 참을 만큼 참았던 박사는 그 즉시 윽박을 지르며 화를 냅니다. 도대체 16시간 동안 뭘 했길래 연락이 안 되느냐고 말이죠. 그런 박사의 호통에 연구팀은 당황스럽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 사이 화물선 안에선 고작 1분밖에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그 잠깐 사이 화물선 안의 시간이 뒤틀린 것이었습니다. 박사는 이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그는 얼른 내려가기나 하라며 소리를 지르고 이에 연구팀이 서둘러 다시 계단을 타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연구팀은 화물선 바닥층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이곳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깨끗한 문 하나가 있었죠. 딱 봐도 심상치 않아 보이는 문. 이에 박사는 최대한 신중하게 진입하라며 조언을 하고 연구팀은 긴장한 상태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들려오는 쾅 소리. 깜짝 놀란 연구팀이 뒤를 돌아보니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뒤이어 자물쇠 잠기는 소리까지 들려왔죠. 갇혔다는 사실에 크게 당황하는 박사와 연구팀. 그렇게 다들 우왕좌왕하는 사이 팀장이 반대편 복도에서 무언가를 발견하는데요. 한쪽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있는 15명의 사람들. 팀장은 빠르게 그들에게 접근했죠. 그들 중엔 실종되었던 1차 연구팀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나사가 빠져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잠시 뒤 그들에게 정신이 팔려있던 팀장은 뒤늦게 무언가를 눈치챘습니다. 그 잠깐 사이 4명의 팀원이 사라졌다는 것을 말이죠. 심상치 않아 보이는 소리에 무슨 일인지 물어보는 박사. 하지만 팀장 본인조차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박사가 다그치며 되묻는 사이 갑자기 금속이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팀장과의 통신이 끊겨버립니다.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얼떨떨해하는 박사였는데요. 그때 다시 통신이 연결되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팀장의 것이 아니었죠.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팀원 중 한 명이었던 베이커. 그는 본부와 연락이 되었다는 사실에 상당히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묻는 박사에게 베이커는 상황 설명을 하기 시작했죠. 팀장이 15명의 사람들에게 다가갈 무렵 팀원들 뒤쪽에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뒤돌아봤다가 다시 앞을 보았을 땐 이미 15명의 사람들과 팀장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고 했죠. 그 뒤 계속된 수색에도 그들을 찾지 못했고 2주가 넘는 시간 동안 식량을 찾아 화물선의 깊은 곳까지 들어온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에 박사가 왜 갑판 위로 올라오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이커는 이 배의 층수가 최소 30층이라서 더 올라갈 수 없었다고 말을 했죠. 하지만 배의 크기상 30층은 절대 나올 수 없는 깊이. 그렇게 박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베이커는 승무원실에서 음식을 찾았고 그 덕분에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다고 말을 덧붙이는데요. 이에 박사가 흠칫 놀라며 대답합니다. 30년 넘게 좌초되어 있던 배인데 정말 그것이 음식이 맞냐고 말이죠.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는 베이커. 그런 그에게 박사는 사람을 보낼 테니 어떻게든 위로 올라오라는 말을 꺼내게 되는데요. 그때 갑자기 들려오는 여러 발의 총소리. 그리고는 얼마 되지 않아 통신이 끊겨버렸다고 하네요. 그렇게 갑작스레 2차 연구팀까지 이른 재단.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재단은 곧바로 3차 연구팀을 준비했죠.
그들은 2차 팀보다 더 경험이 많은 베테랑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뒤 화물선 갑판에 도착한 팀원들. 이번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5명은 이전과 같이 계단을 통해 아래로 내려갔고, 에반스는 갑판의 구멍을 통해 밧줄을 타고 내려갔으며 또 다른 한 명이 구멍 아래로 내려간 에반스를 촬영하기로 했죠. 다각도에서 화물선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박사는 계단팀에게 최하층인 화물칸까지 내려가 에반스를 만나라고 지시합니다. 밧줄을 타고 먼저 화물칸까지 내려가 있던 에반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갑판 위에서 그를 촬영하고 있긴 했지만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죠. 문제는 계단팀 쪽에서 발생합니다. 들어간 지 4분도 안 돼서 통신이 끊긴 것인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 박사의 고민이 깊어지던 그때 다시 들리기 시작하는 통신. 통신기 너머의 팀장은 박사의 목소리를 격하게 반기고 있었습니다. 이에 또다시 시간이 뒤틀렸음을 감지한 박사가 몇 시간이 지났는지 물었죠. 그 잠깐 사이 무려 10시간이나 지났다고 답하는 팀장. 그리곤 지금 식품 저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계단을 타고 내려온 팀원들. 그들은 문득 너무 오래 계단을 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에릭 요원을 위로 올려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2개의 층을 다시 올라간 에릭이 보게 된 건 천장에 가로막힌 계단. 올라가는 길이 막혀버린 상황이었죠. 에릭은 망연자실하며 다시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고, 그때 승강구 너머에 서 있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반가운 마음에 그들을 불러보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죠. 결국 에릭은 승강구 안으로 들어가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팀장과 팀원들은 가만히 서서 에릭이 전해오는 소식을 듣고 있었는데요. 그때 갑자기 총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즉시 위층으로 뛰어 올라가는 팀원들.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계단은 천장이 막혀있고 한쪽에 열려있는 승강구 안은 텅 비어있는 상황. 특이한 점은 그 승강구 안쪽 벽이 흐릿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연기로 만들어진 벽처럼 말이죠. 어쩌면 에릭이 이 연기 속에 있을지도 몰랐지만 그럼에도 팀원들은 그 안을 확인해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왠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는 게 그 이유였죠. 이 이야기를 들은 박사도 이해해야 한다면서 그들의 판단을 굳이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팀원들은 위로 올라갈 수도 안개벽 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탓에 다시 계단 아래로 내려갔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무려 10층 이상을 더 내려간 뒤에서야 식품 저장소를 찾았다고 합니다. 음식들은 멀쩡해 보였지만 다행히 그걸 건드린 사람은 없다고 하네요. 잠시 뒤 조심스레 그곳을 둘러보기 시작하는 팀원들. 그들은 복도를 발견하게 되었죠. 그곳엔 똑같은 식품 저장소들이 줄지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를 무시하고 끝까지 걸어가자 그 끝엔 사다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올라가는 사다리가 아닌 또다시 내려가는 사다리가 말이죠. 거기까지 탐사를 마친 뒤 박사와 통신이 연결된 상황이었습니다. 상황 파악을 마친 박사는 어떻게 해서든 구출해주겠다며 팀원들을 안심시켰죠. 그렇게 시작된 3차 연구팀 구출작전. 구조팀은 한참 뒤에서야 맨 아래층 화물칸에서 벌벌 떨고 있는 팀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들은 사다리를 타고 내려간 것까진 기억했지만 그 이후 어떻게 화물칸까지 가게 된 건진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재단은 이 화물선의 주변을 통째로 격리하기로 정한 후 인간의 접근을 막고 있다고 하네요. 시공간이 마구 뒤틀리는 미스테리한 화물선 SCP-455. 어쩌면 이 배는 바다에 침몰하는 것이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